한때 경제개발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부의 가치로 이해되던 건축. 이젠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활 속에 흐르는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건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땅 위에 널려있는 평범한 돌이 장인의 손길을 만나 최고의 건축물로 변신하게 되는 그 신비로운 건축 여정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 빛과 바람을 느끼고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내고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건축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요즘 가을이라 날씨도 좋은데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좀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번 5번 시리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왜 지금 또 새삼스럽게 또 건축 얘기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축은 무엇이었는가? 특히 지난 30년간 우리들에게 건축은 경제개발의 주역, 건설 이런 걸로 이해됐고 그게 조금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그냥 부동산, 재테크의 수단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이고 저도 돈을 좀 모아보려고 어떻게 집을 땅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와서 건축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특히 이런 프로그램에서 건축을 다룬다는 것은 이제 건축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자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 건축을 하는 사람이 조금 다르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도 있습니다. 실은 요즘 건축을 문화로 보자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문화란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건설로만 이해되던 건축에다가 조금 더 예술적으로 뭔가 건축을 생각할 수 없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문화란 말은 우리 모든 인간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건축, 여러분들 그것은 전문가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건축은 실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일상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건축을 문화로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이번 강의에서 했으면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축을 보는 눈, 건축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일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건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게 제 습관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역사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려다가 그냥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질문은 실은 그것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가장 쉬운 질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가를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아버님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쉬고 계시지만 아주 옛날에 4번씩이나 교회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집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5, 60년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건축하면
머릿속에 그냥 금방 떠오르는 게 그 거친 현장, 그 거친 현장에 저를 내보내기 싫어서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과를 오겠다고 지원하는 학생들, 면접 시험을 볼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건축과에 지원했는가? 또는 자네는 건축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저 공부는 별로 잘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해서 앞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건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집 짓는 거. 네, 맞습니다. 건축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세울 건자 쓰고 쌓을 축자 이렇게 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짓는 겁니다. 집을 세우고 집을 뭔가를 쌓는 것 그것이 건축입니다. 영어로 건축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빌딩. 조금 다른 말로 아키텍처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다 점을 찍은 것은 실은 연속되는 말인데 아키란 말하고 텍처란 말이 합성돼서 만든 말입니다. 아키란 말은 제가 건축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최고라는 뜻입니다. 아키 비숍 그러면 비숍 중에서 우두머리. 그다음에 텍처란 말은 본래 여러분 텍스타일 뭐 이런 말 아시고 계시죠? 뭘 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전해서 뭘 조직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전해서 무슨 다른 길로 나가서 테크놀로지, 기술, 텍토닉, 뭘 세운다. 뭐 이런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뭘 짠단 말입니다. 짜는 것의 최고, 그것이 건축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이라는 세울 건자에 쌓을 축자를 쓴 것은 실은 일본 사람들이 아키텍처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 중에서 세운다란 말에 너무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건축과는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설공학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 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대학에 건축가가 생기면서 이건 좀 예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야, 이제 미술대학에 건축가가 생겼으니 우리나라 집들도 좀 예쁘겠구나. 전 우리나라 건축을 가장 근사하게 정의하신 분이 남진 씨라고 생각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그 노래 다 아시죠? 한참 제 고등학교 때 불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아주 근사한 숲속의 호숫가에 빨간 뾰죽 지붕의 집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스위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뾰죽 지붕의 집들이 호숫가에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전 중에 아메리칸 헤리티지 딕셔너리라는 아주 좋은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키텍처를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 뜻이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건물을 디자인하고 세우는 예술과 과학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뜻,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키텍처란 말은 부분들을 질서 있게 배열한다. 아마 이런 뜻 때문에 그런지 컴퓨터 왕인 빌 게이츠도 자기를 건축가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 아키텍트라고 그래요. 처음에 그게 좀 이상하게 들렸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컴퓨터란 것도 어떤 것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절집의 입구, 마을의 입구, 아니면 굉장히 근사한 명산의 입구에 가면 이런 것들을 흔히 보실 수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나가다가 뭐 돌 집어서 하나쯤 이렇게 올려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자갈들이 이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그냥 자갈일 따름이지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이번에 대학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바램을 가지고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저는 이것이 건축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집 혹시 아십니까? 이 집이 건축가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집이지만 이 집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중계 보다 보면 항상 이 교회가 나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참 위대한 건축가가 지은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는 번역하면 성가족. 대부분의 성당이 성인의 이름을 따서 만듭니다. 무슨 베드로 성당, 뭐 생폴 성당, 무슨 이거는 한꺼번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 세 사람이 있는 가족, 성가족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집은 보통 집하고 달리 100년간 짓겠다고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까 돌무지를 보셨는데 이 집 역시 완벽히 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돌무지는 실은 하찮은 건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은 그 쌓는 방법이 조금 더 기술적이고 우리의 욕망이 좀 더 근사하고 이렇게 점점 발전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좋은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합니다. 좋은 건축이란 좋은 욕망 그리고 좋은 기술이 합하면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은 안토니오 가우디란 분이 귀엘 공원이라는 공원의 산 위에다가 지은 교회입니다. 이건 아까 보신 사그리다 파밀리아하고는 좀 덜 떨어진 교회 같이 보이죠. 아마 돌무지 정도보다 조금 발전한. 그렇지만 저는 물론 사그리다 파밀리아 참 좋아하지만 그보다 이 집을 더 좋아합니다. 이 집을 보면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근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집은 그 집보다 덜 아름답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집을 보면 돌이 모여서 벽이 되고 벽이 건축을 이루는 최초의 건축 또는 최초의 건물을 교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쁘고 화려한 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는 이런 집들을 보면서 최초로 집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빛이 최초로 건축과 만나는 순간이다. 또는 음악이 건축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석굴암 잘 아시겠지만 실은 저는 이 집이 돌로 만든 건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인들이 통일의 정신 그리고 그것을 통일한 힘, 파워
그 당시의 종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극히 발달한 기술, 지금 보면 그 당시에 하이테크입니다. 그걸 합해서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석굴암이 어떤 집보다 저는 돌로 만든 집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이 다 돌로 된 건 아니고 나무로 된 집도 있고 철로 된 집도 있지만, 예를 들면 길바닥에 깔린 자갈이 석굴암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건축이 어떻게 돼간다, 이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술, 뭐 하는 예술인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을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다시 말해서 이미지를 재료로 해서 그리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미술입니다. 시는 말들을 재료로 해서 무언가를 표현합니다. 당신 나보기가 참 더럽지? 그러면 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을 잘 배열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게 시인이죠. 길바닥에 널린 말들을 잘 주워 모아서 근사하게 배열하면 우리는 그것을 시라고 합니다. 건축은 그 재료가 바로 공간이고 그 공간을 잘 배열하면 좋은 건축이 됩니다. 건축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음악도 굉장히 건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음악가가 있는데 스케일, 디멘전 이런 영어들을 쓰는데 그 그대로 건축가들이 씁니다. 악보를 보면 꼭 저는 설계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소리를 잘 배열해서 뭔가를 얘기한다 이거죠. 소리가 달라지면 다른 음악이 됩니다. 또는 같은 소리라도 배열의 방법이 달라지면 다른 음악이 됩니다.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됩니다. 그죠? 이 노래 들으면 아 크리스마스인가? 야 밤샘하면서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고 이 노래를 해요. 크리스마스가 막 우리한테 옵니다. 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 아십니까? 네. 작곡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바다르 제우스카라는 그 소녀가 작곡한 음악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음악을 들으면 그 아주 순수한 소녀의 소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들립니다.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소녀의 기도는 똑같은 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지만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그렇습니다. 소녀의 기도는 도, 도, 시, 시, 라, 라, 솔, 솔, 파, 파, 미, 미, 레, 레, 도 똑같이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인데 그 배열을 좀 달리하면 하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하나는 소녀의 기도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를 하나 듣겠습니다. 정말 숱한 사랑 같은 게 느껴집니다. 리고레트라는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오는 바로 그리운 그대 음성이라는 노래입니다. 실은 이 노래 가만히 들어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녀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라라라
리라라라라 리라라라 리라라. 그 다음에 뭐 아주 근사하게 불러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도시라솔파미레 시라솔파미레도 똑같은 소리인데 배열을 달리하면 다른 음악이 되듯이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공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축 공간, 로마에 가면 빵테옹이라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만든 건물입니다. 공같이 생겼습니다. 이 길이가 무려 40m나 됩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걸 지었다는 게 아주 놀라울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아주 감동적인 공간입니다. 또 다른 공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바닥에 아주 근사한 무늬를 만드는 좁고 긴 공간입니다. 공간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질서 있게 배열한다. 예를 들면 뭐 둥그런 공간도 있고 네모난 공간도 있고 아주 길고 좁은 그런 공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공간을 적절히 배열하면 사람이 이 공간을 통과하면서 어떤 느낌을 계속 받아갑니다. 이거 동그란 거, 빨간 거, 이거 파란 거 이렇게 그렸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배열할 것이고 저 순서를 바꾸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동그란 공간을 삼각형으로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배열된 것, 그것을 우리가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간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용하는 빛이 위에서 떨어지느냐 밑에서 들어오느냐 옆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배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에 들었을 때 그냥 문 뻥 열면 퍽 나타나는 그런 집은 조금 질이 낮은 집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당들을 많이 가보시게 될 텐데 제일 처음에 도시의 가운데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앞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성당을 들었을 때 곧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육중한 문을 열고 들었으면 이런 회랑을 가진 마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주들이 이렇게 있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직접 들어가지 않고 대개 보면 여기에 막혀져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장 중요한 성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당을 교회를 들어가고자 했을 때 문 열면 그냥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을 거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아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햇빛을 받을 것이고 이 내부 공간은 위에서 빛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제일 밝은 곳입니다. 이 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도록 만듭니다. 이런 과정이 근사하게 배열됐을 때 우리는 좋은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개심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절, 같은 종교 건축인데 실은 전혀 다른 배열을 보입니다. 되게 이런 데 가면 이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다음. 예, 그러면 돌이 있고 여기서부터 개심사다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땀을 좀 흘려야죠. 그리고 새소리도 좀 듣고 흐르는 물소리도 듣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면 이런 풍경이 나타나고 아 이제 드디어 왔나 보다 하는데 웬걸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다 왔나 싶었더니 또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탈문을 지나면 제일 우리가 목표했던 그 다음 마당을 만나고 대웅전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웅전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저 밑에서부터 땀을 계속 흘리고 어떤 공간을 계속 거쳐서 오게 됩니다. 이런 공간들을 만든 건축가들이 그냥 산 위에 있으니까 계단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일지도 모르지만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런 과정들을 쭉 만들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벌컥 보면 그거 별로 재미없죠. 끝없이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우리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부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실은 제가 그린 이 그림도 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까 음악 얘기를 했듯이 이런 공간을 잘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이게 놓여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도대체 왜 와인잔을 갖다 놨는가 의심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술 좋아하십니까? 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막걸리 잔에다가 와인 따라서 드셔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맛이 있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이 와인잔 디자인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그때 저 정말 놀랐습니다. 우선 근사한 와인숍에 가서 애인하고 같이 와인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와인의 형태, 이 와인의 색깔을 우선 눈으로 즐깁니다. 그리고 이 와인잔을 들면 약간 묵직합니다. 그런 촉감을 손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둘이 팽부다십니다. 그리고 와인잔을 입에 가까이 가면 와인의 냄새가 코를 스며듭니다. 아, 이거 좋은 와인이구나. 그리고 이 입술이 닿습니다. 그리고 맛을 봅니다. 그리고 취합니다. 취하면 앞에 있는 분이 아주 꽃이 됩니다. 여기서 눈으로 보고 무게를 느끼고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혓바닥으로 맛을 보고 이 모든 우리의 오감이 이 잔을 디자인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듯 건축도
실은 온몸을 동원해서 느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집은 스티븐 홀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여름 별장입니다. 여러분, 별장이 어떤 곳입니까? 시끄러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무거운, 예를 들면 짐 같은 일들에서 좀 벗어나서 가서 쉬는 곳입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곳입니다. 이 건축가는 이런 종류의 별장, 소위 몸과 마음의 휴식처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느끼게 해줄까? 바닷가에서부터 배를 저어서 내 기둥이 있는 집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갑니다. 실은 휴식처는 이 바다 밑에 있습니다. 잔뜩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를 젓고 가다가 다 다다라서 4cm 밑에 있는 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니까 구두 벗고 양말 벗고 바지 걷어서 처음 딱 바다의 물에 닿는 순간 불덩어리 같은 몸에 차가운 바닷물의 느낌이 온몸을 이렇게 전율시킵니다. 그게 이분은 바로 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재밌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집은 한시 샤론이라는 분이 설계한 음악당입니다. 이분이 음악당을 설계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보통 음악당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음악당은 여러분들 시민,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 가보면 무대가 있고 객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주는 음악을 객석에 편안히 앉아서 듣는 것, 이게 음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객석에 있는 관객에게 잘 전달할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스 샤론이라는 건축가는 음악당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음악당이란 것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그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날 특별한 음악을 만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오케스트라를 놓고 객석을 둥그렇게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 앞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는가, 잘 알아먹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그 음악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한꺼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그날 연주된 음악은 다른 때 연주된 음악과 전혀 다른 음악을 만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알도 로시라는 건축가는 모데나에 있는 공동묘지를 설계하면서 죽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시간을 없앤 것이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여러분들 혹시 기둥이 일정 간격으로 서 있는 그림을 보면 크기가 이렇게 줄어갑니다. 이 줄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시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시간을 없애려고 하면 이 기둥의 높이를 갈수록 점점 높이 만들고 그 간격을 점점 넓게 만들면 똑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 사람은 묘지를 만듭니다. 건축은 이렇게 재밌습니다. 종교 건축을 만들 때 대개 어떤 신체적인 힘을 쓰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땀을 흘리게 만들거나 구태여 올라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좁고 긴 어떤 어두운 공간을 지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빵 하고 밝고 근사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런 종류의 것, 공간들을 가지고 부분들을 가지고 잘 배열한다. 잘 배열한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축가의 의도대로 배열한다. 건축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지고 배열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건물에, 건축에 들어갔을 때 그냥 여기에 뭐 석굴암 또는 뭐 여기 대웅전의 부처님 상이 굉장히 유명하다더라. 뛰어가서 보자. 그러지 마시고 그 공간들을 즐기면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도록 나한테 시키는구나. 또는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무엇이 나한테 더 강하게 다가오도록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좀 속이 좀 안 좋아서 좀 부끄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서울 시내 곳곳에 이렇게 변소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제일 가까운 그곳 이렇게 뛰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몇 군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아무 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서서 이렇게 수위도 있고 하니까 점잖게 들어가야죠. 급하긴 하지만. 들어가서 딱 들었으면 저기쯤 화장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아주 점잖게 싹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되게 있습니다. 근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다. 그건 저는 설계 잘못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소 설계하는 게 설계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가.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있을 곳에 그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상식은 어떻게 생겼는가? 건축가가 그렇게 만든 것이 가장 좋더라, 편하더라, 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들의 삶을 조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